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강 세 번째 강의 감정은 삶의 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을 언뜻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감정이 삶의 원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사실은 우리 감정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기분이 유쾌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말로 유쾌하지 않는 감정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죠? 어쩌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어쩌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좋은 감정, 유쾌한 감정이 지속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고, 유쾌하지 않은 상태, 불유쾌한 감정이 지속될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어쩌면 감정이지 않을까.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여기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또 애를 쓰는 이유는 사실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데,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거짓자기, 진짜자기와 연결해서 이 감정과는 설명을 또 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감정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풀어내는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안녕한가? 안녕하지 못한가? 사실은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화가 일어나죠. 조그마한 일들에서 짜증을 내고 조그마한 일들에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감정은 우리가 느껴야 될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어떤 상황이 생겨도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돼 있죠. 사실 이게 미세 감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좋다, 슬프다, 즐겁다, 짜증난다, 괴롭다 등등등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작은 감정들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매 순간 건강한 삶을 산다 그러면 매 순간 예민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들을, 예를 들면 지금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하늘이 파랄 때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석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올라오는 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감정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풍경을 봐도 전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거나 감정의 접촉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감정 접촉이 어려운 분들, 희노애락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짓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감정을 잘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라는 마음의 근육이다.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강하고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다. 물론 자그마한 어떤 자극에도 내가 감정을 과도하게 느끼는 그것은 오히려 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그마한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화가 난다.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뭔가 좀 슬픔이 올라온다. 이것은 건강한 방식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적절한 자극이 왔을 때 적절하게 느끼는 걸 말하는 거지, 작은 자극에도 화가 나고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갑자기 외롭고 슬퍼지고, 이것은 일종의 무감동하고 좀 어떤 측면에서는 양극단이긴 하지만 이거 역시 감정적인 어떤 장애와 연결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 내 감정이 정말 안녕한가? 느껴야 될 상황에 적절히 느끼는가? 과도하게 느끼는 건 아닌가? 혹은 느껴야 될 상황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무감동 상태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마음 속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첫 시간에 성격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감정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생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몸 요소가 있고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밖으로 들어갈 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 요소, 행동의 요소를 설명했죠. 그럼 이런 마음들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특히 이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시면 마음의 통제소에서 5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거, 가장 거기서 이제 긍정 감정인 유쾌한 지금 기쁨이라는 거 외에 나머지 4감정은 불유쾌한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이 감정들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이라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보다 감정을 더 의미 있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은 감정은 우리 행동을 유발하고 생각을 만드는 데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친밀감, 안정감을 느끼는 그래서 애착 형성이 잘 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밀하고 안전하고 이런 감정들이 이미 입력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감정적으로 다른 말로 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한 사람들은 양육자에 대한 정서적인 친밀감,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내재된 감정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와도 그게 슬프긴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 이랬을 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오래가진 않아요. 외부의 자극이 불합리하게 어떤 내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생겨서 화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감정은 생각과 다르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이를 보면은 이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물론 긍정감정, 부정감정이긴 하지만 흥미, 놀라움, 기쁨의 긍정감정과 두려움, 슬픔, 분노,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이게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죠. 아이들이 어린 갓난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징징 울죠.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불쾌하다는 얘기죠. 또 더군다나 우리 엄마가 지금 아가 입장에서는 누가 대상이 없어서 나를 혼자 두는 그래서 심심한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제 어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막 위협적인 상황에서 호를 내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갓난아이들도 분위기에 의해서 다 이 상황이 매우 두렵다는 것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로 표현은 못하지만 감각적으로 운동으로 그래서 이 피아제 인지 발달에서는 이 감각 운동이라고 하죠. 감각 운동이 이 감각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을 울음을 통해서 혹은 웃음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감정들이 초기 양육 과정에서 적어도 6세 이전에 혹은 3세 이전의 경험에서 우리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 따뜻하고 안전하고 굉장히 포근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은 그래서 흔히 기쁨과 어떤 흥미를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냐면 세상은 모두 안전하고 세상을 믿을 수 있고 나는 참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먼저 어떤 생각이 이제 생각과 감정을 먼저 어떤 게 더 선행되어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원초적으로는 감정이 발달하고 생각이 일어나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굳건하게 만들어져서 하나의 이제 감정들이 어린 시절의 양육 과정에서 잘 입력이 되면 그때 이 감정은 한번 입력된 이 감정은 일생 동안 그 감정을 되풀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감정도 일종의 세상을 지각하는 신념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도식을 만들게 되는데
도식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틀인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감정이 생각을 만들게 되고 세상을 지각하는 원뿌리가 바로 감정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감정의 기능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감정은 우리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뭔가를 기꺼이 해낼 수 있는 동기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뭔가 슬프고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무기력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유쾌한 감정을 왜 만드냐? 유쾌한 감정일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더 행동으로 더 그걸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측면에서 우리가 감정이 바로 우리 삶의 원천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감정은 원래 우리가 살아남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이 갑자기 뭐 천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안, 두려움이 일어나죠. 일종의 이제 그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두려운 사람들은 기꺼이 이 위험 상황을 회피하게 돼서 도망가고 이 이제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되는데 그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도망갈 행동을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적응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슬픔이 일어날 때, 슬픔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슬프죠. 슬픔 당연히 눈물이 일어나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당연히 그 슬픔에 대한 상실에 대한 애도를 하게 된 거고 슬픔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은 그 상실에 대한 애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함을 잃었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슬픔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을 눈물을 통해서 그 상실에 대한 애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슬픔이죠. 그러니까 슬픔은 당연히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또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는 뭐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소중한 것들에 대한 침해, 내 권리에 대한 어떤 침해, 소중한 걸 잃어서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내 소중한 것들을 침범했을 때 우리는 그 화를 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일종의 분노의 그 정상적인 그 기능은 뭐냐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래 의도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을 돌보거나 접촉하지 않을 때 그 감정은 우리 몸에 저장되거나 무의식에 저장되기 쉽다. 그러니까 느껴야 될 때 소중한 걸 잃으면 슬퍼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화를 내는 것이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이게 무의식에 혹은 몸에 저장되어서 나중에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원래 수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기능적인 감정은 기능적인 측면을 본다면 모든 감정은 다 수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수심, 우울, 외로움 등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제하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감정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픔은 상실에 대한 애도,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그 대처, 이런 것들을 행동하도록 하는 원래 정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감정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그 감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 근데 이런 거죠. 왜 나는 갑자기 세상이 두려울까? 그러니까 어릴 때 두려움이란 감정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느낀 사람들은 또 상실에 의해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슬픔을 느낀 사람들은 그 감정을 해소하고 완료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경험되고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상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그 상실의 슬픔들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억울한 감정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내 안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 그런 감정들은 우리 몸이나 적절하게 밖으로 해소돼서 완료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나 무의식이 저장되어서 어느 순간 그게 세월이 흘러서 다른 형태로 이게 이제 어떤 역효과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증상이 오거나
또 심리적인 어떤 증상이든 시적인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그 감정적인 상처를 풀어내려면 다시 그 감정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약간 이건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잘못된 건 아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과 조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중간에 기쁨이라는 그 감정이 메인 키를 잡고 있다면, 또 피해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슬픔이도 오고 소심이도 오고 때로는 이제 뭐 까치기도 오고 때로는 버럭이도 오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반응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가지 감정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런 감정들이 균형을 가지고 있고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매우 건강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서적인 억지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의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 그 짜증이 나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좀 슬프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외부 자극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자극일 때 올라오는 감정은 매우 기능적인 것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다. 그런데 외부 자극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불유쾌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또 외부 자극이 그렇게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과도하게 내가 기뻐서 너무너무 들러야 한다 그러면 이건 정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자극과 느끼는 감정 사이가 일치되지 않을 때 이건 좀 부적절한 거죠. 뭐 찬바람이 분다. 당연히 약간 슬프거나 그렇게 우울감이 올라올 수 있죠. 매우 가능합니다. 또 소중한 사람이 잃었을 때 당연히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슬픔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억지로 그런 감정을 차단하려고 애쓰지 마라. 느끼는 대로 작은 감정도 충분히 인정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요걸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